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 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2023년 축구, 야구 국제 대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마이너 대회들도 하나하나씩 전부 조사해 왔고요. 대회는 일단 연령별 대표팀 대회랑 성인 대표팀 대회 전부 포함시켜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녹화 당일이 지금 설 연휴예요. 또 여러분들 녹화 이 영상이 설 이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또 설날 이렇게 새해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살짝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한 번씩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날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또 적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성인 축구 대표팀입니다. 2023년에 내년에 열릴 국제대회들만 살펴보기 때문에 내년 또는 내년 2023년, 2024년 걸쳐서 열리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2024년 겨울 상반기까지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성환호.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연령별 대표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은데, U17 대표팀에는 변성환 감독님이 있습니다. 변성환호라고 부르고요. 2023년 U17, 이게 아시아 그 U17 대회인데 태국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공식 일정으로는 일단 나온 바로는 5월 3일에서 5월 20일 사이고요. 이번 대회를 처음으로 기점으로 U17로 개편을 했어요. 전 대회는 U16 2018년 말레이시아 대회인데요. 이때는 또 여러분들 기억이 좀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5년 만에 경기가 열리죠.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준결승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8강전에서 인도랑 경기를 해가지고 1대0으로 간신히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타지키스탄 상대로 1대1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에서 6대7로 경기를 졌습니다. 아쉬웠던 게 이때 이 상황전이 첫 실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리뷰한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를 봤던 기억은 있어요. 일단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안타깝게 준결승전에 졌고요. 이 대회에서는 일본이 우승했죠. 그때 이후로 개편 이후로 첫 대회를 맡게 되는데, 원래는 바레인에서 하기로 했지만 개최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태국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위 4개의 팀은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정돼 있는 U17 피파 페루 대회 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올해부터 왜 U16에서 U17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U20에서 U19에서 U20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연령대를 늘린 이유가, 그 전까지는 전해년도에 이렇게 아시아 대회를 치르고 그 다음 년도에 피파 대회를 치르는 그런 연령별 대표팀 방식이었다면은, 이번부터는 경기를 치르고 당해년도에 거의 몇 달 간격으로 바로 피파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20 대표팀 같은 경우는 김은종 감독님이 지금 김은종 호조 맡고 계시고요. 이 경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U20 우즈베키스탄 경기인데요.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처음으로 U20으로 개편하게 됐고 그 전 대회는 AFC U19 2018년 인도네시아 경기입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가 이 대회 이후로 이번에는 또 네, 이제 피파 대회까지 또 맡게 됐네요. 자,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게 마지막에 우승을 놓쳤죠. 사실 U19죠. 그 전에는 U19였죠. U19 이쪽 연령대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강팀입니다. 아시아 내에서는 그냥 뭐 깡패라고 불리도 될 만큼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결승전이 진짜 아쉬웠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사우디를 압도해서 사실 이 대회 내내 진짜 경기를 압도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보였어요. 결국에 그 골 결정력에서 밀리면서 결승전에 딱 발목이 잡혔죠. 자, 그러면서 준우승에 머물게 됐어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이 대회 우리나라가 12번 우승했어요. 네, 이게 최다 우승이고 그 다음이 7번 우승이 미얀마인데 뭐 미얀마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뭐 제쳐준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시아 내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상당히 강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유독 강합니다. 네. 참고로 3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12번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지. 자, 어쨌든 이 대회 상위 4팀은 인도네시아 피파 대회에 이 경기가 바로 2달 뒤에 열려요. 이렇게 좀 텀이 짧습니다. 2달 뒤에 바로 피파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진출하게 되고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상위 4개 팀에 들어오게 되면은 8강 탈락팀끼리 4팀이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한 팀을 진출팀에 가려내는 그런 방식의 경기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U23 대회 대표팀 감독님. 여러분들이 앞선 두 대표팀 감독님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황선홍 감독님인데요. 어, 일단 일단 확실하게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식 첫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남자 축구 경기죠.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현재 공식 발표 나온 거는 9월 23일에서 10월 8일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정확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앞선 연령별 대표팀 대회보다는 이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 아무래도 지금 황선홍 감독님이 원래 계약상 아시안 게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1년이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서 코로나 사정으로 밀리게 되면서 올해로 밀렸죠. 그렇게 되면서 네, 자동으로 지금 계약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1년 더. 그래서 저번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번 2022년에 열렸던 U23 우즈베키스탄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충격적인 8강 탈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엄청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사용했다. 8강전에서. 이때 일본을 상대로 3대 0으로 졌어요. 큰 점수 차로 패배했고 이게 지금 U23 우리나라 최다 실점 기록이에요. 지금 3점 차로 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본한테만 2번 졌습니다. 3점 차로. 네, 하나는 이제 1999년에 열렸던 대회인데 뭐 그거는 일단 뭐 예전이니까 그거에서 2번째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네요. 사실 이 경기력 때문에 뭐 경질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일단 아직은
일단 아직은 좀 더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뭐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뭐 재계약도 있고 앞으로에도 황선홍 감독님의 그 감독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은 큰 분기점이 될 아시안 게임 대회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금메달입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저번 2018년 때는 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데요. 그 과정도 사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말레이시아한테도 1대2로 지기도 했고, 그게 반등 쇼크였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또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질 뻔한 경기에서 끈질기게 이겼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는 또 그런 모습도 엄청 잘 보이는데, 많은 유럽 축구 팬들이 아시안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특히나 이번에도 그런 이제 병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선수들 위주로 차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 일단은 지금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쿄 올림픽 때도 1년 연기됐는데 2020년으로 똑같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거랑 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2023년에 열리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2024년에 뭐 일단 파리 올림픽을 지금 기점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열리는 2024년 AFC U23 카타르 대회 아마도 공식 일정으로 나온 바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근데 약간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성인 대표팀 그 아시안컵 대회랑 약간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또 카타르에서 둘 다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정할 게 좀 생길 것 같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앞선 우즈베키스탄 경기에서는 올림픽이 겹치지 않아서 티켓 이렇게 주어진 게 없었다면은 이 경기는 이제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대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파리 올림픽까지 볼 수 있겠네요. 일단 2024년까지 확실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황선홍호로 좀 밀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다 적어놨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이니까. 자, 그리고 남자 성인 대표팀입니다. 일단 아직 이렇게 남자 성인 대표팀이라고 적은 이유가 벤투 감독님 이후로 아직 감독이 자체가 선임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뉴스 기사로만 누구랑 접촉했다 뭐 그런 얘기만 돌고 있는데 아직 1차 후보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3월 A매치 전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월 정도에는 감독이 완전히 선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월, 6월 A매치 진행 이후로 아무래도 가장 큰 대회는 연말에 열리게 되는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여기 2023년이라 적긴 했는데 옆에 물음표로 34년 겹쳐서 열린다고 했는데 일정이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중국에서 만약 아시안컵을 그대로 열게 됐다면은 6월, 7월쯤에 아시안컵을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때로 됐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처럼 겨울에 열리는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 사이로 추정하고 있고요. 전 대회인 그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을 참고해 보면은 1월에서 2월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앞선 얘기한 대로 연령별 대표팀 대회가 카타르에서 1월, 2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뭐 11월에서 12월 사이나 또는 12월에서 1월 사이나 좀 그런 식으로 일정을 좀 텀을 두면서 조절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또 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 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 열연별 대표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경기를 다 치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기술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콜린 벨호 여자 성인 대표팀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대회가 이번 여름에 있죠. 여자 월드컵이 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 경기가 가장 큰 목표였고 사실 콜린베르호 자체에 가장 큰 목표였고 일단 공식 명칭은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원래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걸 줄여서 AU 줄이고 뉴질랜드를 ZU로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전부 쓰기엔 너무 철자가 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써져 있으면은 이거 여자 월드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가 아무래도 주요 베테랑 뭐 지소연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뛰는 마지막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회고 저번 2018년에 열렸던 그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아시아 팀들이 유독 그 대회에서 힘을 못 썼어요. 이게 어디 남자 월드컵, 뭐 러시아 월드컵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물론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이번에는 호주가 AFC 소속이니까 아시아에서 열리잖아요. 이번에 또 AFC에 열렸던 그 카타르 월드컵도 아시아 팀들이 유독 이변을 많이 일으킨 대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시아 팀들이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콜린 베로가 또 16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해내야겠죠. 그래서 여자 월드컵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인데 이것도 여름에 있어요. 여름에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호주 뉴질랜드가 6월에서 7월에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저우가 위에 써져 있는 기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에 열리거든요. 10월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안 겹쳐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 개막인데요. 일단 K리그2는 아직 공식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 나올 수 있겠지만 K리그1만 나왔습니다. 공식 개막전이 나왔고 당연히 우승팀이 K리그1 우승팀이랑 FA컵 우승팀 울산하고 전북이 개막전을 펼치게 될 예정이고 2월 말에 열립니다. 2월 말에 K리그 개막전이 있을 예정이고 또 K리그 팬들은 그때까지 좀 꾹 참으면서 기다려야겠죠. 축구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야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야구도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올해. 일단 눈앞에 코앞에 닥친 대회는 지금 3월 달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WBC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일종의 야구의 월드컵 같은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토너먼트에 일단 진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는 조별리그 통과 그걸 넘어서 일단 호주를 가장 조심해야겠죠. 호주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속한 조가 일본이 1등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럼 2위 자리를 가지고 네, 호주랑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또 호주 프로야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또 질롱 코리아 경기를 보거든요. 그 경기를 보면은 와 내가 생각하는 호주랑 확실히 달라요. 네, 코로나 전부터 보긴 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확실히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구나. 이게 프로리그가 아니라고 해서 거의 근데 프로리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엄청 얕잡아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호주도 초청국으로 참가하거든요. 그만큼 호주의 야구 이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최근 국제대회 야구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저번 도쿄올림픽 때는,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했고, 네, 그걸 떠나서 3, 4위전에도 졌죠. 푸에르토리코한테 지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야구 랭킹이 떨어졌어요. 한 단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론 랭킹을 떠나서도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 이 경기를, 이번 대회를 잘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또 중요한 게 이 대회를 시작으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이 대회 성적에 따라서 그 해 프로야구의 관중이라든지 흥행이라든지 관심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2008년 때 그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그 전에 WBC 대회들 그때처럼 네, 다시 WBC에서 네,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지 있을 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회고 그리고 역시나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2023년 이거 2022년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23년 네, 여름에 있을 대회. 여름이 아니라 거의 늦여름, 거의 초가을쯤에 열리죠. 이 대회에서는 일단 그 전까지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그때 워낙 성적이 그때도 안 좋았죠. 최근에 야구 대표팀에서 사실 성적이 좋았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저번 프리미어 12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한 거 제1회 때, 2회 때 말고 이번에 열린 대회 말고요. 그 전에 열린 대회에서 그 대회가 사실 약속의 8회였죠. 완전 네버엔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최근에 선전했던 적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기대치 이하의 모습을 사실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프로야구 선수들은 참가 안 하고 대학 선수들이나 2군 선수들 위주로 네,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그는 따로 중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프로 챔피언십 줄여서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경기는 11월에 시즌이 완전히 끝나고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앞선 얘기한 대로 호주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참가했던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하게 되면서 4개 팀이 참가하게 되고요. 경기 방식은 약간 올림픽 축구랑 좀 비슷해요. 네. 일단 U23이 아니라 U24고요. 이것도 사실 길게 얘기하면 일화가 있는데 대만이 원래는 U23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만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U24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프로 3년차 이내여야 되고 단 와일드카드 3장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뭐 경력 제한도 없고 네, 그래서 그건 별개로 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방식은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 축구를. 네, 그런 형식이고 원래는 호주가 없었는데 초청국입니다. 네.
이번 대회부터 제2회죠. 저번 대회에서 일본이 우승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도 역시나 또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일본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원래 2023년이 프리미어 12가 열리는 대회예요. 이게 원래 세 번째 대회가 될 예정이었는데 WBC가 1년 이제 연기되면서 지금 프리미어 10이랑 겹치게 됐어요, 일정이. 그래서 원래는 WBC가 연초에 열리고 프리미어 12가 연말에 열리니까 이론상으로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하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공식 오피셜이 아니라 현재 정황상 프리미어 12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또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다시 우리나라가 또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네요. 1회 대회처럼. 일단 눈앞에 닥친 WBC, 특히나 이번 WBC는 MLB의 사무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폭스 스포츠에서 폭스 스포츠가 미국에서 큰 중계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중계를 해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WBC 자체가 이중 국적도 허용이 되고, 그리고 부모 중에서 그쪽 나라의 국적이 있으면은 그쪽 개의 국적이 있어도 이렇게 그쪽 국가대표로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정말 이 악물고, 진짜 그 전까지는 WBC가 WBC인데 월드컵은 월드컵인데 월드컵이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좀 그들만의 리그, 좀 아시아들만의 리그가 좀 강하게 느껴졌다면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저번 대회도 미국이 우승하긴 했죠. 마지막에 준우승은 푸에르토리코가 했고요. 그러긴 했지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입김보다는 MLB 사무국의 입김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약간 그 진짜 월드컵, 이게 박진감 넘치는, 물론 우리 선수들이 잘해야지 박진감이 넘치겠죠. 잘할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별리그 통과하고 토너먼트도 잘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사실 전력 자체가 우승권 전력은 아니에요. 월드컵도 똑같잖아요. 월드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봤을 때 우승, 솔직히 맨 처음 스쿼드를 보면서 이게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에서도 좀 상위권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사실 공이 둥글어요. 공은 모든 스포츠가 둥글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구기 종목이 전부 다 둥글죠. 물론 럭비는 둥근 것보다는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건 물론 예외지만 그래도 다른 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거죠. 그날따라 빗맞은 타구가 계속 안타가 되거나, 그날따라 제구가 안 된다거나. 사실 야구란 게 투수는 컨디션이 중요해요. 그날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나라 대표팀은 꼭 토너먼트까지 올라가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를 치러보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위로도 진출하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또 1위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2위 팀이랑 만나게 되니까요. 월드컵이랑 똑같은 논리죠. 우리나라가 2위로 진출해가지고 힘겹게 브라질이랑 16강전을 치렀죠.
네. 자, 전부 이렇게 2023년 국제대회들 살펴봤고요. 혹시나 여기서 좀 빠진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